이진숙 후보자 지난 8일 청문회 사무실에 첫 출근하실 때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셨죠. 예. 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송법 제1장 제1조를 읽으셨습니다. 과연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 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앞에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이번 청문회에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대전 MBC의 사내 윤리 강령 혹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네. 세세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세세하게 기억을 해보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입니다. 네. 대전 MBC 윤리 강령을 보면 회사 소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전 MBC를 통해 윤리 강령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재산, 회사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대전 MBC의 법인카드 사용 기준도 어젯밤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기준, 이것도 화면에 저희가 띄워드릴 텐데요.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는 영수증은 처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 골프장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윤리 강령이고요. 그 다음에 것을 넘겨주시면 법인카드 사용 기준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노래방이나 골프장, 단란주점, 유흥주점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위해서 노래방에 가서, 단란주점에 가서, 노래주점에 가서 카드를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그 MBC 본사와 지역사는 다 마찬가지로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노래방도 가도 되고, 단란주점도 가고, 노래주점도 가도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는 네. 부분은 말은 단란주점이지만 좋습니다. 사실상 제가 계속해서 노래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게 노래방이라고 돼 있고 실제로는 노래주점으로 이용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와 관련돼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문제점들을 그동안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후보자 측에서는 자택에서 반경 5km는 강남구는 물론 서초 송파까지 포함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자께서 살고 계시는 대치동 아파트에 반경 500m 이내에서는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반경 500m 이내에서 총 40일에 약 400만 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썼는지를 보니까요. 바로 옆에 타워팰리스 있죠. 네, 도곡역을 사이로 두고 후보자가 살고 계시는 동부센트럴 아파트가 있고 그 건너편에 타워팰리스가 있습니다. 이 타워팰리스 안에 식당도 아니고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스타슈퍼 도곡점이라고 있는데 이 도곡점 슈퍼마켓에서 법인카드로 20만 원을 쓰셨습니다. 뭐에 쓰셨습니까? 이것을 이제 사적으로 시장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예, 아니요 답하십시오. 사적으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좋습니다. 단 10,000원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2017년 당시에 보리밥집에서 여러 차례 소액 결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7년 당시 해당 식당의 메뉴판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12,000원짜리 결제를 4차례 정도 했고요. 소액 결제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12,000원을 어떻게 쓰셨을까 보니까 황태구이 정식 12,000원, 고등어구이 정식 12,000원, 보쌈 정식 12,000원입니다. 이건 혼자 먹을 수 있는 거죠. 12,000원을 결제했으니까. 한 사람이 먹은 겁니다. 한 사람이 거기서 먹으면서 업무와 관련된 미팅을 하신 겁니까? 때로는 수행기사가 따라오겠죠. 네. 제가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 수행기사가 식사를 하는 경우가 수행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사를 하거나 후보자께서 혼자 식사를 할 때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됩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 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기준에는 개인 비용분은 반드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쓰면 됩니까? 후보자님의 월급 안에 식비도 다 들어가 있고요. 수행기사의 월급 안에도 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카드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준비한 것들이 있어서 다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0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보리밥집에서 업무상 미팅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국민 누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2018년 1월 8일로 가보겠습니다. 2018년 1월 8일 사직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제과점 두 곳에서 과자류를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이 과자를 사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고 이 자리에서 이 금액을 좋습니다. 어떻게 썼냐 자, 답변하지 대전 MBC 않겠습니다. 직원을 저희가 만나서 인터뷰를 땄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과점에서 과자를 사서 그것도 서울과 대전에 있는 제과점 두 곳에서 과자를 사서 했다라고 직원들이 줬다고 하는데 영상 준비됐습니까? 네, 들어보시죠. 저희로서는 극비 담당하는 사장 역할을 안 한 거잖아요. 마지막 한 달 동안 거의 안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출근도 안 하는데 법칙을 썼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본인은 계속 해명을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굉장히 미친듯한 굉장히 인식스럽게 본인이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할 수 있구나. 사임하기 한 달 전부터 이제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이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 리포트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예 구경을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서울에 사서 기사를 통해서 이제 뿌렸다. 결국 이거 받은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받은 사람이 있다는 이런 내용도 또 있나요? 중간에 누가 이걸 받았다. 전체 직원들한테 좀 그런 걸 하면 소문이 나잖아요. 네. 회장이든 누구든 뭐를 네, 하든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분명히 제과류를 사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 제과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주장대로 계속 하시겠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줬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노래방과 관련된 현장 취재를 좀 했는데 추가 질의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이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2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 헬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바이오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바이오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종목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알테오젠 딱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이 알테오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2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종목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전화번호 010-7642-5153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종목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또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642-5153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